다음 장은 불러온 피처, 불러온 지오메트리 수정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한번 눌러보시고요. 불러오기 눌러서 3D 인터커넥트 명령이 켜져 있는지 보세요. 켜져 있으면 확인, 안 켜져 있으면 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3D 인터커넥트라는 건 스텝 파일이나 이중 CAD 파일들을 솔리드웍스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그 원본 그대로 열어주는 게 3D 인터커넥트의 기능이에요.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슨 13의 케이스 스터디에 이 파일 유형을 모든 파일로 바꿔보시면 스텝 파일 보일 거예요. 파일 유형을 모든 파일로 하고 스텝 파일 찾아서 열기. 진단 불러오기는 얘 눌러볼게요. 네. 이게 3D 인터커넥트로 파일을 불러온 거는 원본 파일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편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나중에 편집을 원하시면은 링크 끊기를 해가지고 원본이랑 분리시킨 다음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연결 끊기 한번 해볼게요. 뭔가 스텝 파일 같은 거 불러왔는데 그 어셈블리로 된 거를 불러왔는데 파일을 열고 싶은데 얘가 안 열린다. 그리고 이런 초록색 마크가 붙어있다 하는 거는 그 3D 인터커넥트로 불러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파일들 다 개별로 저장도 해야 되고 뭐 수정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3D 인터커넥트 끄고 여는 게 나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불러와갖고 삽입해서 그냥 바로 어셈블리 해도 된다 라고 하면은 3D 인터커넥트로 바로 어셈블리에 삽입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D 인터커넥트로 불러왔는데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진단 연결 끊기 여기 상위를 눌러야 되네요. 베이스 프레임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 끊기 하면은 얘가 불러온 피처로 바뀌어요. 요게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상태인 파일인 거예요. 불러온 피처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평가에 진단 불러오기를 해보시면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이 생깁니다. 모두 수정 시도 체크하시고요. 확인 누르고 이 파일을 저장해 볼게요. 저장해서 이 이름 뒤에다가 그냥 3D로만 입력해 볼게요. 3D 저장 하고 이번에는 옵션 끄고 열어볼게요. 옵션 가서 불러오기에 3D 인터커넥트 활성화 끄시고 확인 눌러서 열기 베이스 프레임 선택 열기 해서 진단 불러오기 메시지 뜨면 아까는 그냥 뭐 오픈 프로그레스 해갖고 바로 떴는데 지금은 뭐 생성 중 하면서 막 뜨잖아요. 이게 솔리드웍스 파일을 변환하는 과정 중인 거고 진단 불러오기는 얘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문제 있는 면 3개 있다고 하는데 아까는 이것보다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솔리드웍스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뭐 수정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3D 인터커넥트로 여는 거랑 그냥 여는 거랑 조금의 면 생김새 같은 거 그러니까 면이 좀 더 찢어지거나 덜 찢어지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면 모두 수정 시도 체크해 주시고 그래도 뭔가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이번에는 선택 부분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 위치를 기억해 둘게요. 확인 눌러서 이것도 피처 인식은 안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파일도 저장을 합니다. 그냥 베이스 프레임으로 저장할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인터커넥트로 불러온 거랑 그냥 불러온 거랑의 형상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비슷한 모델의 형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도구 눌러보시면 비교의 지오메트리 선택해서 참조 문서로 3D 베이스 프레임 3D를 선택하시고 수정 문서로 베이스 프레임을 선택. 지오메트리 체크된 상태로 비교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얘 누르시고 보시면 이 공통 볼륨 눈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지금 똑같이 생긴 볼륨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면 비교를 해볼게요. 면 비교 체크해 보시면은 고유한 면 체크했을 때 이 면들이 얘네들의 파일에 고유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3D 인터커넥트로 불러와서 편집한 거는 여기가 좀 이렇게 끝에가 딱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잘려져 있는 형상도 보이고 얘는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차이가 있다. 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3D 인터커넥트랑 아닌 거 비교할 때도 쓰지만 아까 보시면은 픽처 비교나 문서 속성 비교 이런 것도 있어요. 비교 툴 이용하시면 되고요. X 눌러서 닫아주시고 3D 붙은 거는 닫아주시고요. 3D 안 붙은 걸로 편집해 볼게요. 아까 우리 여기에 뭐가 이상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사. 그래서 열린 곡면이랑 체크하고 확인 눌러보시면은 아까 면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뭔가 계산을 했을 때 뭔가 계산이 안 되거나 이상한 형상이 있다라고 찾아줘요.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다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면을 지우고 다시 모델링을 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곡률 표시로 뭐가 이상한지 볼게요. 곡률 표시 해서 봤을 때 여기가 뭔가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찝힌 것처럼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정상적이진 않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 곡률 끄시고 이 부분을 뜯어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면을 삭제할 건데요. 곡면에 면 삭제 눌러서 그냥 삭제를 하게 되면은 얘가 곡면으로 바뀌면서 이 면이 삭제되잖아요. 그 밑에 옵션 중에 삭제하고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삭제 및 채우기. 해서 탄젠트 채우기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면이 삭제되면서 새롭게 채워지는데 새롭게 채워지는 게 더 이상해요. 뜯으려는 것처럼 찌글찌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쓰면 안 되는 기능이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기능입니다. 삭제하고 채우기는 그냥 평평한 면일 때는 되게 깔끔하게 돼요. 얘는 곡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모양이 안 나오는 거고요. 삭제는 픽처 편집 해서 채우기 말고 그냥 삭제를 해버릴게요. 그냥 삭제 해서 얘를 곡면 바디로 바꿔놓고요. 다른 방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른 방법 써볼게요. 이번에는 채우기가 있는데요. 곡면 채우기. 곡면 채우기는 어떤 경계를 찾아가지고 그 주위 환경과 맞게 이렇게 채워주는 게 곡면 채우기 기능이에요. 곡면 채우기를 눌러보시면 패치 경계를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경계는 이 선들 선택을 해주는데 솟았죠, 면이. 그러니까 접촉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렇고요. 이거를 곡률로 바꿔보시면은 모든 모서리에 적용 체크하시고 그러면 조금 막 솟진 않았으나 어쨌든 조금 더 눌리는 형상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경계를 알아서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요 곡면 채우기 이 기능 역시 지금은 막 세 방향에서 곡이 있는 게 만나는 부분이라서 이상하게 나오는 거고 평평한 부분이나 좀 스무스하게
거기 있는 부분에서는 잘 예쁘게 나오는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명령이라서 X 눌러줄 거고요. 이번에 로프트로 만들어 볼게요. 로프트 공면 프로파일로 이 선과 이 선 선택, 안내 곡선으로 요 위에 선택. 그러면은 얘가 여기랑 연결돼서 요 길 따라서 만들어주는데 밑에 구멍같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쓰기가 그렇다. 그래서 X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만 새로 만들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싹 새로 만들어 봐야겠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면까지 다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들 건데 여기에 각 그 반경 값들이 몇인지 확인을 해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평가에 검사에서 굽힘률 최소 반경을 체크하시고 단축키가 잠깐 취소 누르시고요. 이 면을 3개 선택하고 작업을 할게요. 우리가 보고 싶은 면 3개를 선택하시고 평가에 검사 항목 최소 확인 누르면 여기는 굽힘률 최소 반경이 3mm고 여기는 2.79mm고요. 여기는 2.8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약 2.8로 보고 2.8, 2.8, 3mm로 반경 값을 해갖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기억하고 있고 이 순서를 보고 싶은 면들을 먼저 선택하고 검사 눌러서 선택한 요소들로 바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 뜯어서 만들 건데 이 면들은 우리가 활용해야 돼가지고 하나씩 복사를 해놓을 거예요. 아까 복사하는 방법이 곡면에서 오프셋 곡면 쓰면 된다고 했죠. 오프셋 곡면 선택 해서 이 면을 0mm로 복사. 한 번에 하시면 안 되고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서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확인 누르시고 다시 한번 오프셋 곡면 해서 이 면 선택하고 0mm로 복사. 오프셋 곡면 이 밑에 면 선택하고 0mm로 복사. 그래서 오프셋 곡면을 3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으면 오프셋 곡면 3개는 숨겨주시고요. 숨기기 해주고 면 삭제를 추가로 해주겠습니다. 면 삭제 선택 해서 이 면들을 삭제해주세요. 여기는 새로 만들 거라서 삭제하고 여기는 이미 복사를 해놨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확인 눌러보시면 오프셋 곡면 3개는 표시하시고 큰 면 삭제 2번 얘는 숨기기 해서 여기를 만들어 놓고 붙일게요. 여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늘려가지고 서로 교차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잘라내가지고 필렛이 안 들어가기 전 상태처럼 박스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늘어나야 되고요. 여기도 늘어나야 되고 여기도 늘어나야 돼요. 곡면 늘리기로 늘려볼게요. 곡면 늘리기 선택 해서 연장할 모서리를 여기랑 여기 선택. 그래서 거리로 5mm 줄게요. 확인. 이 모서리가 늘어나고요. 다시 한번 늘리기. 그래서 다 5mm씩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5mm. 여기랑 여기도 5mm. 해서 교차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곡면 잘라내기로 상호 잘라내기에서 3개의 면 선택하시고요.
곡면 보존으로 큰 면 3개를 보존합니다. 곡면 보존 선택해서 큰 면 3개 보존 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아까 이 삼각형만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이상했어요. 필렛 기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그 부분만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예쁘고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하고 필렛 쪄볼게요. 필렛 선택 해서 다중 반경 필렛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그 모서리마다 다른 반경으로 값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3개를 선택했을 때 반경 값을 모서리마다 줄 수 있어요. 아까 여기가 3mm였고요. 여기가 2.8이었죠. 넣으면 여기서부터 알아서 계산이 돼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확인 눌렀을 때 이렇게 곡이 나오고요. 다 만들었으니까 뒤에 아까 숨겨놨던 곡면 열어가지고 솔리드로 하나 합쳐줄게요. 붙이기에서 곡면 붙이기, 곡면 바디 2개 선택하고 요소 합치기, 틈들 이렇게 조정 좀 해주시고, 틈이 미세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알아서 붙여주는 게 이 틈 메꾸기 기능이고요. 솔리드 작성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아까 곡률로 봤을 때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없이 수정이 됐어요. 여기 그 불러온 피처로 모델 가지고 왔을 때 수정이 어렵잖아요. 그 치수랑 틀이랑 없어가지고 그때 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멍 삭제 하거나 아니면 면을 조금 늘리고 싶다 라거나 그런 수정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구멍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면 삭제 기능을 통해서 구멍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곡면에 면 삭제 눌러서 삭제할 면을 구멍에 쓰인 면들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해요. 구멍에 쓰인 모든 면들을 선택하고 삭제 및 패치. 삭제 및 패치하고 확인 눌러보시면 구멍이 없어집니다. 삭제 및 패치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여기는 그냥 구멍 삭제를 아까 면 삭제한 거 요거를 피처 편집하셔서 그냥 삭제로 바꿔볼게요. 삭제 패치를 해도 이렇게 바뀌고 그냥 삭제로 바꿔서 구멍이 나 있을 때 구멍을 모서리를 오른쪽 클릭 해보면 구멍 삭제라고 있어요. 구멍 삭제 눌러서 확인 누르면 이 구멍이 사라집니다. 반대쪽도 구멍 삭제하시거나 반대쪽은 곡면 보존 한번 써보래요. 곡면 탭에서 곡면 보존이라고 있습니다. 곡면 보존 기능을 누르면은 곡면에 그 경계를 알아서 채워주거나 아니면 그냥 동그라미 곡면이 있을 때는 이 최외곽을 만들어줘요. 딱딱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좀 예쁜 물결 모양의 곡면이 있다. 그럼 물결 모양의 최외곽을 해서 대각선 타각형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기능인데 곡면 보존 선택 해서 이 구멍 모서리 선택하고 확인 눌러보면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또 없어져요. 다양한 방법으로 구멍을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곡면 바디로 되어 있으니까 두꺼운 피처에서 함유 솔리드 해서 곡면을 바꿔주면 되겠죠. 필렛 넣으실 때 넣을 때 여기 다중 반경 필렛이라고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빼면은 다 그냥 2.8로 들어가는 거고 체크를 하면은 여기 선택한 부분마다 값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이 길이를 조금 늘리고 싶다. 요 길이를 좀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면 이동 기능 쓰시면 되고, 곡면에서 이동이 안 보이네요. 이 면을 오른쪽 클릭 해서 메뉴 확장하시고 면에 이동해서 이동해야 될 면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얘들을 다 같이 선택을 해줘요. 이 필렛이랑 다 같이 선택을 하고 오프셋으로 평행 이동으로 모서리 선으로 방향 지정하고 값을 지정하면은 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필렛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필렛 있는 형상에서는 필렛도 다 같이 이동해야 되는 면들이 맞으니까 같이 선택해서 이동하시면 되고, 그냥 뭐 봉 같은 봉이나 뭐 레일 같은 거는 그냥 면 하나 잡고 평행 이동이나 옵셋 해가지고 이동하시면 불러온 피처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필렛을 없애고 싶다 하면은 필렛 면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삭제 및 패치하면은 그 R 들어간 것도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키거나 이렇게 작업을 면 삭제, 이동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